안녕하세요. K타운 액션의 DJ입니다. 오늘 3월 15일 월요일 5번째 방송을 나눕니다. 오늘 방송에 있어서는요, 두 가지 정보, 저소득층 가정이 신청할 수 있는 두 가지 아파트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LA시 한인타운 내에 공사가 끝나서 현재 지금 입주 접수를 받고 있고, 그 아파트 내 몇몇 세대를 저소득층 가정에게 책정을 해서 분양을 지금 받기 시작한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공사가 지금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 끝나서 곧 분양이 될 거고, 그 아파트 내에 몇몇 세대들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할 그런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 날 네 번째 방송을 아침에 올렸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 날 저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방송의 주요 내용이 플로렌스 지역에 있는 그 전체 아파트가 저소득층 아파트, 그리고 지금 입주 희망을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는데, 거의 한 이틀 만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서 관리사무소에서 입주 희망 접수를 중단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원래 많이 힘드셨지만,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렌트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저소득층 아파트를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에 반해서 지금 현존하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하게 되고, 진짜 안타깝게도 빠른 시일 안에 접수 희망조차 하루 이틀 만에 그냥 중단돼 버리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희가 진짜 좀 더 고민을 좀 해서 장기적으로 저소득층 아파트가 있는 거를 알고 접수시키는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그 아파트들이 어떻게 좀 더 많은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아파트를 좀 이렇게 책정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저소득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좀 고민하고 계획하고 좀 그렇게 한번 실현해보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우리 코리아타운에 있는 아파트죠. 800 사우스 하버드, 8가하고 하버드가 만나는 곳에 지금 완공이 끝나서, 공사가 끝나서 접수를 시작했고, 지난주 목요일쯤이었죠. 이 LA 카운티 하우징 주택국 웹사이트에 이 아파트를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을 하고 접수를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이런 웹사이트 정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파트도 그렇고, 이 아파트들 모두 다 일반 아파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마켓 레이트라 그러거든요. 일반 아파트는 시장가 마켓 레이트로 렌트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2,000불에서 3,000불까지, 보통 원베드룸, 투베드룸이 요즘 한인타운도 아파트 렌트비가 엄청 올라서 2,000불에서 3,000불 이상까지 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런 거거든요. 이런 사립 아파트를 짓는 개발업자들이 이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건축 허가서, 펄밋을 시에 요청을 할 때 어떤 그 특혜를 좀 달라고, 조닝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토지 용도, 지역 용도라고 보통 얘기도 하죠. 조닝과 관련된 특혜를 만약에 나에게 주면 내가 이 아파트를 지어서 몇몇 세대 유닛들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분양을 하겠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서 특혜를 받는 이런 아파트들입니다. 보통 이런 사립 아파트들이 펄밋과 관련돼서 시에서 이제 조닝과 관련된 그런 특혜를 받는 게 어떠한 내용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건물 지을 때 그 지역에는 3층 이상은 올리지 못한다,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조닝인데, 이거를 변경을 하는 거죠. 4층, 5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통 일반적인 경우 같은 경우는 파킹락과 관련된 변경도 많이 쓰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 내에서는 만약에 이런 아파트를 지을 때 파킹락이 70개 정도가 되어야 된다 하면, 개발업자들이 이 조닝과 관련된 특혜를 받아서 70개 대신 30개에서 40개만 지어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특혜를 받죠. 그리고 그런 특혜를 받는 개발업자들은 대신 시에게 그런 약속을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몇몇 세대들은 그분들에게 이 아파트 유닛을, 방을
제공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아파트들인데요. 지금 하여튼 많은 분들이 급하게 저소득층 아파트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요 두 아파트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시길 이제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웹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이 주소가 나와 있죠. 이 아파트 이름은 하벌 800 사우스 하버드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보면 컨택,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회사는 트리플랜크, 발음하기가 참 힘드네요. 하는 이런 아파트고, 여기 전화번호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이메일 주소가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웹사이트 주소가 있죠? 웹사이트 주소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지금 코리아타운의 800 사우스 하버드에 나온 아파트. 근데 지금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웹사이트를 가봤는데, 이 지금 저소득층 가정에게 원래는 지금 이 전체 아파트 세대가 131세대거든요. 131세대 중에 11개의 세대를 very low income 가정이니까 카운티 평균 소득의 50% 또는 이하의 가정에게 11개의 유닛의 아파트를 131개 중에 11개의 아파트를 저소득층 가정에게 분양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웹사이트에는 그 11개 아파트,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아파트에 대한 소개라든가 정보가 지금 없거든요. 없고 지금 여기 웹사이트에 나온 거는 일반 아파트, 마켓 레이스로 파는 아파트 정보만 있습니다. 지금 2,000 원베드룸 같은 경우는 지금 2,300불이고 지금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3,000불까지 이제 올라가죠. 이런 아파트들을 지금 정보를 여기 담았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정보 있죠? 이 관리 여기다도 한번 연락해 보세요. 컨택어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언제 무브할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본인이 원하는 버젯은 어느 정도냐. 보통 50% 또는 미만, 카운티 평균 소득 50% 또는 미만의 가정의 렌트비 같은 경우는 렌트비가 1,400불 미만이 될 걸로 가정에 따라 소득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800불에서 한 1,400불 정도로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원베드룸 투베드룸 해가지고 이름을 하셔가지고 보내보세요. 저도 지난 목요일날 여기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텍스트 메시지까지 받고 거기에 이제 제 정보를 좀 보내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들을 세대가 지금 몇 개 있는지 어떻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락을 기다리고 있고 제가 다음번 6회 방송할 때는 여기서 나온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여기에 신청하신 분들, 정보를 받으신 분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정보도 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아파트에 연락하는 관리사무소의 이메일 주소는 이거고 웹사이트는 이거고 전화번호는 이거고 이 아파트를 찾는 아파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 이런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아파트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아파트의 이름은 The Rise Koreatown, 일어나라 코리아타운 그런 뜻인가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소가 3525 웨스트 팔가에 옛날에 있었던 아시마켓 아시죠? 그 아시마켓을 헐고 지금 이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364 유닛이 들어가요. 360개 이상 되는 그 아파트고 거의 7층, 8층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아파트 1층에는 지금 보니까 시온마켓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써 있네요.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지금 364 유닛 중에 38개의 아파트를 저소득층 가정에게 분양하겠다고 시와 약속을 한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아파트의 완공은 여기 보면은 2021년 쿼터 1, 그러니까 올해 3월 말경에는 이 아파트의 공사가 끝나서 신청 접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지금 짓는 개발업자는 켈코스트라고 하는 제가 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회사에서 접수 신청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곧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알고 계셔서 이런 아파트에 지금 입주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한인타운에 지금 공사가 끝났고 그리고 거의 공사가 끝나가는 두 군데의 사립 아파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말씀드린 대로
렌트비가 일반 마켓 레이트인 비싼 아파트들이고, 그 아파트를 지을 때 그 시로부터 변경 용도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몇몇 세대들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이제 제공을 하겠다고 한 그런 아파트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를 소개를 드리려고 할 때 저도 좀 마음이 좀 할까 말까 좀 망설였어요. 왜냐면은 좀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LA 전체 시도 그렇고 코리아타운도 그렇고 엄청나게 많은 개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곳곳마다 있는 아파트들을 다 허물고 새로운 아파트를 짓고, 뭐 파킹랏도 허물고 아파트를 지어지고, 이런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거의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90%더 이상은 비싼 콘도미니엄 아니면은 렌트비가 비싼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아파트가 들어섬에 따라 예를 들어서 파킹랏을 이제 적게 만드는 그런 어떤 조닝과 관련된 그런 특혜를 받았을 때 궁극적으로 피해라면 피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영향을 받는 것들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거든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많은 아파트들이 이렇게 높은 아파트들이 들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파킹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파킹랏 관련돼서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 그럼 이런 아파트를 시에서 짓도록 허가를 해주면서 좀 더 많은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책정할 수 있도록 좀 강요를 한다거나 좀 이렇게 그런 규정을 만들 수는 없을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커머셜 사립 아파트들이 질 때 주민들이 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커뮤니티 베네핏, 커뮤니티 어그리먼트라 그래서 이 아파트를 짓는 대신 주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시에서 또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체 유닛 중에 뭐 8%에서 10% 정도를 지금 저소득층에게 이제 책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엔 좀 더 많은 아파트 유닛을 저소득층 가정에게 책정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또 우리 주민들이 좀 우리 역할을 좀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이제 나오냐면은 이런 개발업자들이 시에 어떤 특혜를 받아서 조닝을 변경해서 높은 아파트들을 이제 짓고 했을 때 시에게 이제 약속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이런 것들을 책정하겠다고 약속하는데 과연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만약에 아파트를 유닛을 200개를 짓는다고 했고 그 중에 한 20개를 저소득층 가정에게 책정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진짜 약속대로 20개 아파트를 주민들에게, 저소득층 주민에게 제공을 했는지, 또 제공을 그렇게 했으면 어떠한 가정으로 쉽게 이 저소득층 가족들이 이 아파트에는 20개의 유닛이 저소득층 가정에게 제공된다고 하는 것을 이 개발업자 관리사무소들이 얼마만큼 주민들이 알기 쉽게 홍보를 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설명을 해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돼서 이렇게 사립 아파트들이 시로부터 조닝을 변경하는 그런 특혜를 받으면서 지었을 때 어떤 커뮤니티 베네핏, 커뮤니티 혜택 차원에서 우리 커뮤니티들이 나름대로 이런 아파트로부터 저소득층 세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권리, 그런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은 뭐가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고, 또 다음 방송에도 소개해 드리겠지만 요즘에 TOC라 그래서 이 교통 인근 지역의 1마일 내에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런 개발업자들에게 어떤 그런 조닝과 변경된 특혜를 주는 그런 아파트들도 지금 많이 공사가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도 좀 더 많은 커뮤니티의 어떤 그런 혜택을 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은 또 뭐 어떻게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6회 방송에서는요, 저희가 지금 최근에 접한 정보가 한인타운 내에 그 저소득층 연장자분들을 위한 그런 그 전체 아파트가 저소득층 연장자로 그 책정이 되는 만들어지는 그런 아파트가 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정보를 좀 더
알아보고 다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난 저희가 한 3회인가 4회 방송 때 우리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곧 시작할 렌트 보조 프로그램이 원래는 주 정부에서 3월 중순부터 이제 접수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 렌트 보조 시작을 3월 말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린 내용보다 좀 늦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처음에는 자격 조건 중에 3가지가 있었거든요.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되면 분들이 렌트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최근에 Housing is Key라고 하는 주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에 가보니까 3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3가지의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해야지 이 렌트 보조를 신청할 수 있다고 이게 내용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좀 아쉬운 마음도 있지만 그 3가지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실업 상태 아니면은 실업 상태로 있다가 지금은 실업 보조가 만료된 상황 아니면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신 가정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렌트비를 내는 데 있어서 어려운 상황 하우징 인스테어빌리티라고 그랬죠. 아파트라든가 그 주택에서 사기가 힘든 상황. 그리고 3번째 같은 경우는 조건은 각 사시는 지역의 카운티 평균 소득의 80% 미만의 소득을 갖고 계신 분. 그러니까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지 주의 렌트 보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요. 하여튼 저희 K타운 액션 같이 좀 서로 정보를 좀 나누면서 좀 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보기를 희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